기타 앰프를 한 대 오늘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뜯어가지고 이 불불 앰프라고 써놨는데 이게 제가 2014년도에 제작을 한 앰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돌이 파파를 있게 한 저의 정말 역사적인 삽질은 모두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초창기에 이 앰프를 만들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많은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솔다노 핫 로드 50라는 앰프의 클론입니다. 클론. 사실 솔다노 앰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SLO 시리즈인데 대히트를 치고 게리 무어 심지어 에릭 클랩튼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앰프를 살 정도로 SLO보다 살짝 좀 간소화된 버전으로 나온 게 핫 로드 시리즈예요. 오리지널 회로를 제가 클론을 해가지고 만든 앰프입니다. 회로도도 사실 정확하게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회로도는 많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외국에 솔다노 핫로드 50 그 오리지널 앰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앰프 내부에 그 PCB 사진을 아주 정밀하게 찍어가지고 포럼에 한번 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패턴도 분석하고 소작 값도 분석하고 워낙 정밀하게 찍혀 있어가지고 그게 다 보였거든요. 양면 기판인데 투명 양면 기판이어가지고 뒤편에 패턴까지 다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분석을 해서 회로도를 결국에는 그려내고 솔다노 오리지널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회로적인 해석을 달리 했다기보다는 제작적인 해석을 좀 12년 동안에 과연 잘 있었는지 건강검진을 좀 해야 되고 바이어스도 맞춰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연장으로 오시면은 고막이 찢어지도록 크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 준비 겸 간단하게 건강검진 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비넷 나무는 미국의 캐비넷 만드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톨렉스는 제가 직접 이거 다 붙인 겁니다. 톨렉스. 지금은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때 진짜 열정이 엄청났어. 아마 개조 작업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4년 전에 제 자신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내가 솔다노 앰프들이 다 그래요. 개인단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간다. 물론 이게 전부 다 개인단은 아닙니다. 샌드리턴, 버퍼, 진공관으로도 쓰이고 두 개는 페이즈 인버터로 쓰일 거고 1, 2, 3단 아니면 4단 중폭 같은데 이거 만드는 1년 걸렸어요. 1년. 자, 12년 전 공돌이 파파의 광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야, 오랜만에 본다, 진짜. 일반 마샬 앰프 명판이에요. 그 플렉시 글라스를 제가 썼어요. 인풋이 하이 있고 로우가 있고, 빈티지 마샬 플렉시 계열 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4개가 있잖아요.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앞에 2개를 FX 루프, 샌드 리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뒤쪽으로 하진 않고요. 얘도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 나온 최신 기술이 좀 무장이 된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 앰프의 회로이긴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샌드 리턴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표정 출력도 있고, 임피던스 4816 조절할 수 있고요. 퓨즈 2개 있고 220V 있고요. 많이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인 만큼 12년 동안 짱 박혀 있으면서 좀 문제점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에 여기 똥을 싸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제가 요거 만들 때 부품을 일단 오리지널에 써있던 부품과 비슷하게 그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조금 더 검증이 된 부품들, 검증이라고 하면 소리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내구성, 이 검증된 부품들 위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오리지널도 대부분 그 정도 급을 다 쓰고 있는데 전에 캐패시터는 니치콘 아니면 FNT 독일산 신호에 걸리는 캐패시터는 오렌지 드롭 대부분 썼고 부품을 좀 좋은 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앰프 만들 때는 요 저항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납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말라요. 붙어있긴 한데 조금 간당간당한 것들도 보입니다. 지금 전원을 마지막으로 넣은 게 일주일쯤 전이거든요. 진공관 앰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일주일 전에 전원을 뽑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전압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4V 6V 가지고 사람이 죽진 않겠지만 일주일 넘도록 머금고 있는 거예요. 전압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전압 걸린 데다 하나 딱 잡고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쇼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압이 낮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지만 이게 한 300, 400V 가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은 이거 딱 되면 여기서 빠지직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이게 스탠다드예요. 사실 캐패시터 같은 데다가 하나를 걸고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이렇게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면은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쑥 다 빠져나가죠. 아까 6V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0.1 이 정도. 일단 비주얼 체크부터
이런 먼지 같은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혹시나 뭐 좀 습해져가지고 그 먼지에 물기가 생겨서 쇼트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지금 공돌이 파파가 12년 전에 공돌이 파파 나를 부정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좀 욕하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만들면 안 됐었어. 이게 전부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미친 거지 진짜. 기억이 나요. 일부러 검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색깔이 알록달록 섞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거든요. 나중에 요거 한눈에 보고 이 선이 어디로 가는지 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PCB 고정하는 너트가 다 없네. 다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참고로 오리지널은 이게 PCB 버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PCB로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샬 스타일의 해석으로 레이아웃을 P2P로 만든 거예요. 조립할 때 대충 붙여놨던 부분이 그 당시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다른 데보다 납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점점 이게 앙상하게 붙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한 가지 제가 개조를 해야 돼요. 뭐냐면 바이어스를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잰다고 여기서 소켓으로 직접 재는 방식 되게 위험해요. 근데 제일 정확하기도 한데 제일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쉽고 안전하게 재는 방법이 캐소드 쪽에 1옴 저항을 하나 달아 놓은 다음에 거기 전압을 재가지고 1옴 분모로 하는 전압을 재면 전류가 되게 쉽게 계산이 되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달아놓질 않았네요. 1옴 저항 가지고 1옴 저항 2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바이어스 측정이 엄청 쉬워졌어요. 이걸 진작 해놓을걸. 나머지는 뭐 이렇게 손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선을 둘 다 잘라주질 못하거든. 옛날 미국식 스위치인데 이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저항 8옴짜리예요. 8옴짜리로 맞춰주고 플레이트 저항 한번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값이에요. 제일 중요한 값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히터를 좀 달궈 놓고요. 449 451 정도 나오네요.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옆에 거 증거에 두 개잖아요. 요거 밸런스를 보는 겁니다. 451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1옴에 걸리는 밀리볼트로 451 볼트 곱하기 지금 거기 흐르는 전류 지금 미리 볼트지만은 1옴에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1을 분모로 하니까 저걸 그냥 전류 값을 읽어도 됩니다. 곱하면 13이 나와요. 진공관은 PD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레이트 디스페이션 맥스 최대 값이 25와트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전압 곱하기 전류 했잖아요. 그러면 와트가 나왔잖아요. 이 와트가 25와트 대비 얼마냐는 거죠. 52%밖에 안 걸려 있어요. 지금 적게 흐르고 있다. 이게 정답은 없는데 회로적으로는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70% 정도로 많이 맞춥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안전 마진 값이에요. 소리만 듣고 세팅해서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정기적인 안정도 관점에서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실로스코프로 좀 더 볼게요. 오실로스코프로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 정기적인 안정도가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또 진공관 비싸잖아요. 자, 어쨌든 좀 올려볼게요. 좀 너무 낮아.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되고. 방금 소리 나는 거 들으셨어요? 엥 하잖아. 전원 트랜스포머가 지금 비명 지르는 거예요. 와, 야, 그건 아니지 하면서 지금 되게 미세하게 반응하거든요. 측정했던 플레이트 전압을 대충 450 정도로 보고 그걸 측정 안 하고 요것만 봐서 맞추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무슨 나는 뭐 38로 맞췄냐 뭘로 맞췄냐. 그런데 사실 플레이트 전압과 얘를 곱해서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려면은 지금 38로 맞췄는데요. 옆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공관마다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페어드 매치라 그러죠. 이게 페어드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값이 확 달라지거든요. 오케이, 38 정도 나오는데 자, 요때 아까 봤던 전압을 다시 봐야 됩니다. 전압이 좀 떨어지거든.
전류를 높이면 전압이 좀 떨어집니다. 전자공학과 시험 문제 그런 거 나오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옵니까? 이상적인 전원 소스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압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상적인 트랜스포머가 아니잖아. 전류가 많아지면은 좀 반응을 해요. 445로 떨어졌잖아. 445V 곱하기 0.038이었죠.는 16.91 나오는데 요거는 25W 대비해서 67% 정도다. 적절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라는 말을 조금 더 풀이를 하자면 6L6, 6L6라는 진공관에 원래 제조할 때부터 데이터 스펙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진공관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마진을 조금 주고 한 70% 정도 맞춰놓으면은 객관적으로 스펙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타 진공관 앰프 고쳐오셨던 전 세계 그 경험치로도 봐서도 그렇고 예전에 너무 콜드하게 세팅해놨네요. 제가 전기적으로 바이어스를 보는 것 외에도 소리를 듣고 진짜 귀로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앵거스 형이에요. 풀타임 잡으로 진공관만 요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진공관이 녹든 뭐가 고장이 나든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리로만 조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예요. 바이어스를. 그런 분도 있는 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어스가 엉뚱하게 틀어져 있으면은 푸시풀 증폭 방식은 쪼개서 증폭한 다음에 다시 합쳐지거든요. 이게 그 바이어스가 제대로 안 맞춰져 있으면은 깨끗하게 합쳐지지 못하고 어긋나는 문제가 있어요.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루프 페달을 통해서 1kHz 신호를 지금도 여전히 뭐 사짜지만 어쨌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12년 전에 저희 첫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 마음먹고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보자 하고 1년 넘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사실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죠. 소리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서스펜스를 위해서 오늘 소리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 오셔서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 공연장에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 영상도 나중에 또 찍을 겁니다. 그 후에 또 올라오는 영상을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년 전에 저 스스로와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공연 잘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